전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23번을 첫 문제로 제가 삼았는데 요거 독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첫 영상, 첫 시작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 독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독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하고 23번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독해라는 것은 선생님은 같은 편 찾기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야, 독해가 뭐냐? 독해 너무 어렵다. 난 독해는 같은 편 찾기라고 생각해. 엥?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앤드류야? 무슨 소리야? 자, 같은 편 찾기라는 말을 저랑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전 항상 애국가의 예시를 들어요. 애국가에도 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사는. 애국가 1절을 한번 불러볼게요. 애국가 1절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노래 실력이 어땠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동해물이 마르죠? 백두산이랑 동해물이랑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선생님. 하지만 그래서 동해물에 동그라미를 치고 백두산에 세모를 칠 건데, 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은 사실은 같은 의미였어요.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친구라는 거죠. 앵슨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동해물이 마르려면 전 과학쌤은 아니지만, 과학은 잘 모르지만 대충 전 과학은 영 몰라요. 10,000년 정도가 걸린다고 칩시다. 백두산에 닳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백두산 엄청 크잖아요. 동해물은 엄청 많고요. 얘도 뭐 대충 찍었을 때 한 10,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둘 다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건 결국 속뜻은 똑같아요.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닳을 때까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즉 지켜주는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애국가 1절이잖아요. 즉 동해물이 마르는 거랑 백두산이 닳는다는 게 똑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둘 다 똑같이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즉 동해물과 백두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편 같지만,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 눈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은 편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독해를 같은 편적이라고 알려줘요.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항상 다르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더 신선하게, 더 뭔가 창의적이고 더 뭔가 좀 재밌게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좀 불친절해. 항상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려고 해요. 하지만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른 표현들을 실상은 같은 말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해물이 마른다는 것과 백두산이 닳는다는 것의 똑같은 공통점은 오랜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여기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백두산, 동해물,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아니지만 결국 다 같은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너네가 알아야 될 전제예요. 자, 수능에 실리는 글, 수능뿐 아니라 모든 내신, 토익, 토플을 떠나서 다 모든 잘 쓰여진 글이라면 한 글에 한 가지 얘기밖에 하지 못해요. 즉 한 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거는 좋지 못한 글이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두 가지 글을 써야 되는 거지, 한 가지 글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 길어 보이는 이 글은 사실은 다 한 가지 얘기만을 하려고 해요. 즉 오랜 시간이란 한 가지 얘기를 요 두 가지 얘기가 하고 있듯이, 독해에서 이 긴 글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는 바로 국어 시간에 자주 들었었던 바로 주제예요. 즉 똑같은 말이야.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똑같이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거죠.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주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즉 내가 아까 말했죠. 독해는 같은 편 찾기고 요걸 잘 하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요 23번을 풀면서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독해를 잘하려면은 주제를 잘 찾아야 되겠죠. 왜?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주제가 계속 반복돼야지 같은 편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주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어린 3살짜리 아이라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항상 무조건 첫 번째, 반복되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부터 계속 안 나와. 즉,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그 뒤로부터 계속 안 나와. 그럼 그건 당연히 주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제는 반드시 반복돼야 돼요. 두 번째 주제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주제는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명사.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행복한은 형용사잖아. 행복한이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뭔가가 뒤에 나와줘야지. 여기 합쳐서 뭐 행복한 사람이라든지 행복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될 수는 있어도 형용사가 주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주제는 무조건 명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시간은 동사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독해 시간에는 물론 독해 시간에도 동사 강조를 많이 할 거지만 명사가 무조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세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1번은 즉 독해를 잘하기 위한 1번 요소는 23번을 풀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너네 머릿속에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딱 한 가지. 주제를 찾아야지. 여기 주제 딱 나와 있잖아. 그렇죠? 주제를 찾아야 돼. 그러면 독해를 잘하는 거야.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된다? 반복되는 명사를 찾으면 되는구나. 반복되는 명사.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문장부터 반복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해석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명사를 찾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동사에 항상 밑줄 2개를 쳐드릴게요. 딱 2개. 그래야지 동사를 일단 먼저 찾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해석이 조금 말끔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사에 밑줄 2개를 쳐드릴게요. 자, strange as it may sound. 여기서 may sound가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ay sound의 밑줄 2개를 칠게요. 자, sound는 뭐뭐처럼 들리다란 말이죠. 자, 내가 왜 동사의 밑줄 2개를 치냐면 동사 뒤에 동사는 항상 혼자 쓰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eat이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렇지? eat이라는 동사를 쓰려면 뒤에 항상 음식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 음식이 생략될지언정 이게 없는 건 아니야. 일단 뭘 먹는지가 반드시 뒤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운드도 마찬가지야. 뭐뭐처럼 들리다. 즉 어떻게 들리는지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strange가 원래는 사운드 뒤에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strange는 당연히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이란 뜻이고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as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 as는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죠. 보통 as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이렇게 뒤에 있는 보어가 맨 앞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it은 뭐 그것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상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strange as 구문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겠죠? 자, 뒤를 봤더니 arms of a snow crystal that are quite separate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 너네가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명사가 나왔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일단 여기에 형광펜을 먼저 쳐볼게요. 선생님 왜 갑자기 형광펜 치세요? 왜? 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로 나온 명사잖아요, 그렇죠? arms of a snow crystal. 근데 어디까지 대체 형광펜을 쳐야 되냐면 일단 여기 끝까지 한번 다 쳐볼게요. 자, 벌써부터 좀 어려운 문법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 that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that은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지금은 독해 시간이지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관계대명사는 8글자, 딱 8글자로 제가 압축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문장으로 된 형용사다. 즉, 이 that 이하가 문장이죠. are quite separate 문장이잖아. 이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arms of snow crystal을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that 뒤에 all이 왔죠, 그쵸? 요 all이 왔다라는 것은 요 대시 꾸며주는 게 all snow crystal, all가 붙은 snow crystal이 아니고 s가 붙은 arms를 꾸며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arms of a snow crystal. 일단 snow crystal은 눈, crystal은 결정이라는 뜻이죠. 눈 결정. 근데 arm은 뭐야? 팔이라는 뜻이잖아요. 눈 결정의 팔들. 근데 그 눈 결정의 팔들이 어떤 팔들이냐면 are quite separate. 굉장히 quiet은 꽤라는 뜻이고 separate는 분리된이라는 뜻이에요. 꽤 분리된 눈 결정의 팔이라는 뜻이에요. 벌써부터 머리가 어질어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눈 결정의 팔이 어디 있어요, 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요 사소한 문장 하나를 해석할 때도 같은 편 찾기라는 말을 절대로 너는 잊어서는 안 돼요.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든 팔과 스노우 크리스탈이 같은 편, 즉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 결정은 과학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눈 결정은 육각형처럼 생겼어요. 과학쌤한테 물어보세요. 눈 결정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좀 유튜브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눈 결정. 그림을 참 잘 그리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자, 보통 이렇게 눈 결정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팔이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요 육각형 중에 하나의 대가 뭔가 팔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arms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 하나가 싹 다 arm, 팔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눈 결정의 한 막대기를 팔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아마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질 거예요. 그걸 글쓴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팔에 관한 설명을 뒤에서 쭉 하는 거고 요 팔에 관한 비유도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육각형 그려준 요걸 바탕으로 해서 눈 결정의 팔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일단은 내가 지금 해주는 독해니까 실전에서는 요걸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다 있습니다. 아무튼 눈 결정의 팔이 우리가 처음 마주한 뭐다? 명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게 반복되는지 반복되지 않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반복되면 주제일 것이고 반복되지 않으면 주제가 아니겠죠. 넘어갈게요. 자, can send의 밑줄 두 개를 칠게요. 요 눈 결정의 팔이 보낼 수 있습니다. 뭘 보낼 수 있어요? 아까 사운드 뒤에 뭐뭐처럼에 해당하는 친구가 와야 되듯이 send는 보내주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보내줄 사람, 보내줄 물건 두 가지가 와야 돼요. 뭘 보내냐면 signal,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each other, 서로에게. 이게 보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signal이 보내주는 물건이 되겠죠. 서로를 하면 눈 결정의 팔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팔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strange를 강조해주고 싶었나 봐. 즉 여기 남아있는 팔들이 서로 뭘 한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춰도 좋아요.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arms of a snow crystal이 반복되는지 반복되지 않는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영상을 멈췄다고 치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너무 쉽네요. 이거 그냥 같은 그림 찾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부터 독해가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진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로 같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뇌를 비우시고 arms of a snow crystal을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 저 바로 발견한 것 같아요. 스노우 크리스탈 여기 있네요. 선생님 전 거기 형광펜 놔줬어요. 왜냐면 arm이 없잖아요. arm까지 있는 건 바로 여기 있어요. The arms of all developing snow crystal 보이시나요? 뭐 developing이 사이에 끼어있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선생님? 자, 이렇게 보통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2개 찾으신 분들은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3개, 4개, 5개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명사를 잘 찾으면 잘 찾을수록 독해를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총 몇 개를 찾아놨냐면 조금 지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찾았어요. 물론 더 많이 찾을 수는 있겠지만 9개 정도면 굉장히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아니 한눈에 봤을 때 저 틀린 그림 찾기 잘했는데 아무리 봐도 9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말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르듯 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절대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요. 특히나 영어에서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자, 제가 한 가지를 더 찾아드릴게요. 여기 맨 마지막 줄 보시면 The structure of a snow crystal 보이시나요? 아 맞네요 선생님, 스노우 크리스탈이 보여요. 근데 여기 structure는 arm이 아닌데요. 자, 이 structure는 무슨 뜻? 구조란 뜻이에요. 예쁘게 S도 붙어있어요. arms에 S가 붙어있었던 것처럼 해석을 해볼게요. 이번엔 눈 결정이 뭐예요? 구조예요. 눈 결정의 구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눈 결정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요? 눈 결정의 구조는 똑같이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팔이 6개니까 팔, 그리고 팔 구조를 쉽게 말해서 띄고 있는 거잖아. 눈 결정은 팔이 6개인 구조를 띄고 있는 거잖아요. 즉 팔과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생님 눈에는 같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arms랑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다? structure를 썼을 뿐이라는 거죠. 단지 더 다르게, 신선하게, 좀 더 이해가 쏙쏙 잘 되도록 반복해서 말하는 거일 뿐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편잡기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문장으로 가야겠죠? 스노우 크리스탈을 발견을 했잖아, 그치? 자, 스노우 크리스탈은 눈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눈 결정은 have, 가지고 있어요. have는 가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뭘 가지냐면 distinctive는 각각의 특정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스노우 크리스탈, 즉 눈 결정은 각각의 특정한 vibration, sets of vibration은 진동이라는 뜻이죠. set은 여기서 양식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동 양식, 각각의 특정한 진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 결정은 진동을 해, 떨어. 근데 떠는데 특정한 양식, 각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 결정마다 각각의 특정한 진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좌우로 흔들리는 거든 앞뒤로 흔들리는 거든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든 특정한 양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막 랜덤 하는 건 아니고 세트, 바이브레이션의 세트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여기 각각 나눠져 있을 뿐이고. 자, 그래서 the vibration, 그 진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겠죠. 그 vibration은 are formed,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원자에 의해서요. atoms, 원자에 의해서요. 또 나왔네요. 뭐가?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대.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을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move in time. 여기서 in time은 time이 횟수, 시간은 곧 횟수. 왜냐면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복할 때 쓰이는 횟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3times가 3번이라는 뜻이나, 그렇지? 그래서 in time은 한 번에 내지는 동시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move in time with other atoms. 원자들이 동시에 move, 움직인대요. 뭐와 함께? 다른 atom, 다른 원자들과 함께 동시에 움직이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움직임, 원자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진동이 형성되겠죠. 근데 그 아톰, 원자들은요, located, 위치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matching position. matching position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왜 매칭은 짝짓는 거 아닌가요? 소개팅도 아니고 왜 갑자기 매칭을 해요? 매칭이 뭐냐면, 봐봐. 다시 이 구조로 돌아갈게요. 여기 이 구조로. 이 구조에서 팔 6개죠. 여기 요 팔에 매칭, 짝이 되는 팔은 요 반대편에 있는 요 팔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팔이 서로 짝을 짓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atching position이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팔을 의미하는 것 같아. 즉, 여기 요 팔에 있는 원자와 여기 반대편에 있는 팔, 두 가지의 원자가 서로 in time,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진동이 형성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n other parts of the crystal에도 형광펜을 칠게요. 선생님 갑자기 진도가 너무 빨라요. 갑자기 해석하시다 말고 왜 갑자기 형광펜을 치시나요? 자, 일단 크리스탈 앞에 part가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크리스탈
결정의 부분이랄 게 6가지 이 부분밖에 없지 않나요? 즉 이 팔 부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arms가 structure가 됐다가 이번엔 part로 둔갑을 한 거야. 즉 여기 나와 있는 in other parts of the crystal도 arms of a snow crystal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벌써 감이 와야 돼. 요 arms of a snow crystal은 주제가 맞다 아니다? 맞겠죠. 벌써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됐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저랑 많이 연습을 해봅시다. 넘어갈게요. So when atoms are moving in a formation, 어떠한 formation, 어떠한 형태로 atom, 원자가 움직일 때 a change and one part 또 나왔네. 형광펜 칠 준비할게요. 자, 한 부분에 있는 change, 변화가 may spread, 어떻게 될 수 있다? 퍼져나갈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evenly는 균등하게라는 뜻이에요. 균등하게 퍼져나갑니다. 어디로요? other parts of the formation. 다른 부분, 다른 형태, 다른 모양의 부분으로 균등하게 펴져나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팔의 진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 5가지의 부분으로, 파트로 균등하게 진동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other parts 역시 형광펜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이 같은 편이 보이네요. 독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개수가 늘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just as는 여기 나와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자, just as의 밑줄 표시하시고요.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보통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는 편이에요. just as a soldier에도 형광펜을 칠게요. 왜냐면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soldier who alters his face and a Russian group, 자, 여기 나와 있는 alter는 바꾸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사전을 쳐보세요. 꼭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군인은 군인인데 어떤 군인? 바꾸는 군인. 뭘? His face. face는 속도겠죠. 그의 속도, 그의 pace를 바꾸는 군인이야. 어디서? marching group. marching은 행군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행군하는 그룹에서 군인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soldier, 한 명의 군인이 그 속도를 바꿔. 그럼 나머지 이렇게 군인이 있다고 치면은 나머지 군인들의 속도도 다 같이 똑같이 느려지겠죠. 빨라지거나 그 군인, 한 명의 군인 때문에 전체의 속도가 변하는 거야. 여기 다시 이 구조로 들어갈게요. 이 구조, 이 육각형 구조에서 한 명의 팔의 진동이 바뀌면 다른 팔에 있는 진동 역시 바뀐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팔은 이 군인이랑 같은 거죠. 이 군인은 이 팔을 비유하기 위한, 알기 쉽게 비유하기 위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볼게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변태처럼 엄청나게 집요하게 같은 부잡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충 2, 3개, 4개 정도 하시면 주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같은 편을 볼 때마다 제가 형광펜을 쳐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자, set up의 밑줄 2개 칠게요. 항상 동사의 밑줄 2개 친다고 하셨죠? set up는 start의 뜻과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다. 즉, 그 군인, 속도를 맘대로 바꾼 그 군인이 usually, 보통 시작합니다. steady, 꾸준한 change of pace. 쉽게 말해서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조금 천천히 일어나는, 꾸준히 천천히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throughout an entire group. 전체 그룹 전체에 퍼져 있는 속도를 바꾼다. 그 속도 바꾸기를 시작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ose, 그러므로 벌써 형광펜 쳤던 여기까지 왔네요. The arms of a developing snow crystal. 쉽게 말해서 그 진동이 진행되고 있는, 진동이 전개되고 있는 눈 결정의 팔들은요, may not touch. 서로를 어떻게 해요? may not touch. 만지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separate이랑 여기 나와 있는 not touch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된 거랑 만지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겠죠. 서로를 만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still 여전히 그들은 are affected by. 이 데이도 형광펜 칠게요. 왜? 이 데이도 그 arms를 의미할 테니까. 그래서 데이로 받았죠. arm에 s가 붙어 있으니까. 그 서로는요, 그 모두는요 are affected by. 형광펜 아니야, 밑줄 2개를 칠게요. 얘는 뭐뭐에 의해 영향을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들은 서로서로의 변화에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서로의 진동을 공유한다고 했잖아. 서로서로 시그널,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시그널이랑 바이브레이션도 다 같은 편이에요. 다 형광펜을 치려면 끝도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제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As in a mirror. 자, as는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주세요. 거울에서처럼 changes in one arm 형광펜이겠죠. one arm에 형광펜을 쳐줄게요. 한 팔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are likely to, be likely to에 밑줄 두게 하고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잘 적어주세요. 몇 말에는 경향이 있다.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팔에 있는 변화가 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In the other, 다른 팔에도 똑같이 일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that's why, 그것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that's why도 밑줄 두 개를 쳐드릴게요. 한 개만 칠게요. 동사는 아니니까. That's why는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외우세요. That's why는 그래서 뭐뭐하다. 자, 다른 팔에서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한 팔에서의 변화는 다른 팔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눈 결정의 구조가 are symmetrical. symmetrical은 대칭적인, 즉 대칭을 이뤄서 균형 잡히게, 균형 잡힌. 쉽게 말해서 대칭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요 팔에서 일어나려는 진동이 대칭 반대편에 있는 대칭에 있는 팔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운이 좋다면 이렇게 형광펜만 잘 그어도 이 같은 편집기만 잘 해도, 즉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운이 좋다면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쌤 arms of snow crystal 계속 반복되네요. 자, 근데 이 같은 편집기가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즉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서 끝나면 될까? 아니죠. 답을 맞추시려면 보기까지 1, 2, 3, 4, 5분의 보기까지 이 같은 면잡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면잡기가 기회를 드릴게요. 너무 쉽네요. 여기 나와 있는 The Arms of a Snow Crystal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까지 같은 면잡기를 좀 맞췄다면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찍더라도 지금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애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맞는데,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형광펜만 잘 쳐도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덜 했잖아, 그치? 아직 요걸로는 부족해요. 운이 좋다면 4번 같은 문제가, 쉽게 말해서 23번 같은 문제가 많다면은 내가 이것만 하고 집에 갈 텐데, 불행하게도 요거 말고도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The Arms of a Snow Crystal이 운 좋게 지금 4번을 밖에 없어서 지금 4번을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 형광펜에 한 가지 요소를 더 해줘야 돼요. 자, 그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주제를 잘 찾았지만 쉽게 말해서 주제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줘야지만 완벽하게 독해를 할 수가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너네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잘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엥? 선생님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 얘기는 19번에서 앞에 나와 있는 19번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죄인의 신경 변화로 가정적절한 것은, 원래 수업 시간에는 요 18, 19번을 안 풀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쉽잖아. 신경 변화 문제는 아무리 못하는 친구들도 고3쯤이 되면은 좀 공부를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때 고3 됐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신경 변화 문제가 동그라미 세모 강의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9번을 풀어볼게요. 근데 굉장히 짧게 풀어볼게요. 각각 모든 구문을 해석해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너네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9번 해석은 쉬워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동그라미 세모는 뭐냐면, 자, 플러스, 즉 긍정적인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부정적인 단어에는 세모, 즉 마이너스 단어에는 세모를 해볼게요. 선생님, 이게 갑자기 왜 중요한 건가요? 지금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나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자, 쭉 읽습니다. one evening. 어느 오후에 Jane이 in bed, 자고 있어요. 제인이라는 사람이 in bed, 침대에서 자고 있네요. with the flu, 감기 걸렸나봐. flu에 걸렸나봐요. 그리고 asked, 요청합니다. 그녀의 5살짜리 딸 베키에게 not to make a mess. make a mess는 무슨 뜻이냐면
소란을 피우다 라는 뜻이겠죠.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당연히 아파서 죽겠는데 소란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While she was sleeping. 여기 나와 있는 제인이 자는 동안만이라도 좀 소란 피우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형광펜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동그라미 세모, 메스의 세모를 쓸게요. 왜? 난장판이라는 건 좋지 않을 거 아닐까요? 선생님, 난장판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물론 난장판이 좋아지는 맥락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인이 1시간 뒤에 깨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봅니다. 뭘 보냐면 크레용, 세모 칠게요. 크레용이 spread, 막 흩어져 있어요. 모든 온 사방에. 왜? 이 베키가 가지고 놀겠죠. 자, 가위는요, 웨이스트 바스켓, 쓰레기통에 있고요. 뭐 지금 난장판 난리 났어. 그래서 난리 났어. 너무 화가 났어요. What a mess. 이게 왜 난장판이야?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지금 얘 심경이 어떨까? 심경이 굉장히 지금 세모, 부정적인 심경인 거예요. 근데 심경이 변화했다며. 자, 보통 세모가 변화한다면 동그라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모가 변화해서 작은 세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면 너무 애매해지잖아요. 큰 세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애매해지잖아요. 같은 세모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모가 변화하려면 적어도 네모, 적어도 동그라미 정도는 돼야 돼요. 동그라미로 바꾸는 편이 가장 좋겠죠. 네모도 세모랑 조금 비슷하나 각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서 논란이 없으려면, 좋은 문제가 되려면 변화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확 변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세모는 보통 동그라미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세모라고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도, 수능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능 이유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로 이루어진 문제 지문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대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대조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수업 때 제가 써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계속 볼게요. 근데 뭐 보나 마나지. 베키가 이렇게 메스를 했지만, 소란을 피웠지만, 메이커 메스를 했지만, 엄마잖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너네는 근데 말 잘 들어라. 자, color the card. 카드에 동그라미 할게요. 너네 잘못했으면은 많이 해본 친구 있을 거야. 카드 일단 씁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사랑해요, 엄마 카드 쓰면 엄마 기분 풀어줘.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돼. 너무 자주 남발하면은 엄마도 카드에 속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드의 내용을 볼게요. I love you mom, please get well soon. 빨리 나와세요 엄마. 보나마나 베키가 썼겠지. 베키는 고단수야. 베키는 말썽쟁이야. 좀 이런 걸 많이 해봤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속아줘 알면서도. All of a sudden a lump came into the whole throat. 갑자기란 뜻이에요. All of a sudden a lump, 어떠한 덩어리가 came into her throat. 뭔가 욱 하는 소리가 그냥 목구멍으로 나올 것 같아. 헉! 이런 뜻이겠죠. 헉! 감동했어. 엄마는 감동에 넘어가 버렸어. Jane shook her head. 고개를 shook 흔든 다음에 smiled, 웃어요. 게임 끝났어요. 베키가 이겼어. 엄마는 웃어요. 스마일 굉장히 좋잖아. 좋은 단어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심지어 웃고 나서 키스까지 해줘요. 그녀의 forehead, 이마에. 이마라는 단어는 모르면 안 돼요. 다 외워두세요. 쉽게 말해서 보통 이렇게 심경 변화가 될 때는 확 심경 변화가 되는 편이에요. 조울증처럼. 자, 보기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이 단어를 찾는 게 아니고 변화된 세모와 동그라미를 찾는다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프로드는 좋은 단어죠? 땡이에요. 세모로 시작해야 돼요. 스퀘어드, 무서워. 얘도 세모긴 한데 제인이 무섭진 않아요. 이게 웬 메스야.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모긴 한데 답이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furious, 뭐예요? 세모예요. 분노하는 뜻이에요. 화가 많이 났죠. 아까 엄마가 what a mess 소리쳤잖아. touch는 무슨 뜻이냐면 감동받은. 카드 보고 감동 바로 먹어버렸죠. 답이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를 잘 쳐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많아요. 쌤, 근데 세모 동그라미랑 아까 나와 있는 형광펜이랑 즉 주제랑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쌤, 너무 지겨워요. 아까 23번 해치운 거 아니었나요? 왜 다시 돌아가죠? 다 했어. 좀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제와 너네가 친 동그라미 세모를 합쳐주면 그제서야 비로소 주제문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주제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까마귀에 대한 글이 있다고 쳐요.
까마귀가 좋다는 건지 까마귀가 나쁘다는 건지 까마귀가 뭐 어떻게 뭐 하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좋고 나쁜 게 없잖아. 눈 결정이 좋아요? 눈 결정이 나빠요? 눈 결정이 좋은 게 나쁜 게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보통 이렇게 꼭 동그라미 세모로 대조되지 않을 수 있어도 이 까마귀, 이 주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설명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설명에 동그라미나 세모를 치는 거야. 긍정적이라면 동그라미, 부정적이라면 세모. 쌤, 과학에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 나왔으니까. 처음 나온 거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쉽게 말해서 이 주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에 이왕이면 동그라미 세모를 쳐주면 된다. 이 주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주제문, 즉 주제 문장이 되겠죠. 해볼게요. 자, 이 세모가 쉽게 말해서 이건 아까 다 읽어봤으니까 다시 해석을 안 할게. 눈 결정이 어떻다는 거야? 떨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떨려요? 똑같이 떨린다는 거예요. 한 팔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다른 팔에서 일어나는 진동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내용이 요 내용의 주제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ymmetrical의 동그라미를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symmetrically the same, 여기 나와 있는 the same과 같은 편이에요. 똑같이 동그라미예요. symmetrical 왜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처음 나온 거니까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자, 여기 symmetrical만 반복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affected by도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동그라미를 쳤냐? affected by는 아까 영향을 받다는 뜻으로 했었죠? 영향을 받아서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지는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symmetrical과 same이 다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ymmetrical이랑 same이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비로소 완벽하게 이 4번의 문장을 고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즘 굉장히 길게 한 편의 강의를 찍어봤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독해라는 것은 같은 편 찾기이며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찾으려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반복되는 명사를 잘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반복되는 명사가 어쨌는데 그 설명에 동그라미와 세모, 이왕이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쳐줄 수 있는 편이 좋겠죠. 대조되는 지문이 수능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치는 걸로 제가 좀 알려드렸던 겁니다. 요 1번과 2번을 서로 합칠 수 있으면 주제문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 거고,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 찾기, 주장 찾기, 요지 찾기 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